자, 이제 13주차. 자, 그리고 우리 1학기 마지막 그 수업이 되겠네요. 자,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우리 한도액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1년 접대비 2,400만원에 29억원 곱하기 2만분의 10, 그리고 5억원 곱하기 2만분의 10에, 그리고 디메리트 주기에서 10%만 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접대비 한도액이, 자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 2,400만원 되어 있죠. 동그라미 4번에 요 금액에다가, 그리고 우리 일반 수익 금액 기준으로 요거 29억원 곱하기 2만분의 10, 요게 580만원이 계산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요거 5억원 곱하기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 2만분의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만원이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2,990만원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 지금 문화접대비는 자료상에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러면 0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접대비 한도액은 2,900 수익금액으로 계산한 요거밖에 없겠다. 그죠? 2,99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로 자, 우리 세무조정이 있겠죠. 자, 세무조정은, 자, 첫 번째, 자, 접대비 해당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자, 접대비 해당액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총 계정 과목이 5,6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500만원, 이 500만원은 임직원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원, 그러면 5,125만원이 우리 접대비 해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접대비 해당 금액 있죠. 이게 5,125만원이고, 자, 우리 세무조정은, 자, 첫 번째는 우리 송금 불산입 500만원, 기타 사회 유출로 가는 우리 임직원 카드 있죠. 자, 우리 임직원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적격증명서류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접대비 한도액이 2,990만원이라고 계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5,125만원하고 2,990만원 차감한 금액이 2,135만원이 될 거예요. 자, 세무조정 금액은 5,125만원에서 마이너스 2,990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5,125만원 빼기 2,990만원 하면 2,135만원이 됩니다. 자, 요 금액 한도 초과액 12번 금액이 2,135만원이 그 금액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무조정 또 송금 불산입 2,135만원. 자,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고, 자, 요거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500만원과 2,135만원 요게 두 개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2020년부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2020년부터는 자, 3,600만원 더하기 29억원 곱하기 2만분의 30으로 계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억원 곱하기 이걸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만분의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금액을 구하고 나면 4,485만원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이쪽으로 봐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한도 초과액 이 500만원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자, 아이고, 밑에 할게요. 2020년 세무조정을 할 때는 똑같이 송금 불산입 자 500만원 해주고요. 자, 그리고 또 송금 불산입 자 얼마냐면 4,485만원에서 5,125만원을 차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40만원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조정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대비 자, 신용카드 미사용에 여기 있네요. 자, 500만원. 자, 기타 사외출이고요. 근데 요거를 뭐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접대비 중에서 뭐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에 해서 2,135만원을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면 이제 끝나는 것들입니다. 자, 문제 잘 풀어봤어요. 자, 이게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론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번에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고, 자, 5번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불로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주식회사 모두 전자의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가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요거 하나를 작성해야 되고, 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한 후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정계산서는 어디 있냐면 요 법인조정 2탭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한번 서식을 열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20, 503, 230입니다. 자, 그리고 입금산입 총액이 13, 450, 200이고요. 송금산입은 없고요.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45만원이 돼 있네요. 2월액 송금산입액은 없고요. 자, 그리고 공제 가능 2월 결손금이 1,500만원 있네요. 자, 2월 결손금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우리 문제 내는 게 여러분들 웬만하면 순서에 맞춰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비과세 소득 없고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 총액이 5천만원이고,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은 3천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액이 5천만원인데 여기서 자, 최저한세 대상이 3천만원이고, 자, 최저한세 비대상이 2천만원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실무상에서 우리가 이 소득공제 받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냥 시험을 그냥 강학적으로 요런 서식도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만든 문제인 것 같고, 실무에서 현장에서는 이런 소득공제 받는 법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 5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선박 표준이익을 계산하는 법인도 아니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가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서 세율이 10%로 적용이 되고, 산출세액이 1694만 343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서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또 지점 유보소득도 없는 거고요. 이제 최저한세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장을 눌러서 서식을 1차적으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열어봅니다. 자, 서식을 열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작성한 것들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자, 법인세 차감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맥스 이제 큰 거라는 거죠. 자, 감면후 세가, 감면후 세가, 그리고 최저한세로 이 두 개 중에 높은 금액을 법인세 차감세액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최저한세는 세율이 7%로 중소기업은 고정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입력했던 거 잘 불러왔나요? 자, 당기순이익 맞고요. 그리고 입금산입액 맞고요.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45만원 맞고요. 그리고 2월 교선금 1,500만원 맞고요. 비과세 소득 없고요. 그래서 차감 소득 금액이 2억 1,900만원이고, 자, 소득공제 금액 5천만원 다시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지금 이 5천만원 입력을 하고, 우리 16940-343 아까 전에 우리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산출세액 나온 거랑 동일해졌지요. 자, 이 이제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자,
최저한세, 그러니까 우리 소득공제 중에서 최저한세 대상이 3천만 원이고 비대상이 2천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117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금액이 3천만 원이래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액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500만 원이고 전액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 금액에 해당을 한대요. 자, 우리 감면세액이 500만 원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차감세액은 무엇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감면 후 세액과 그리고 최저한세 중에 큰 금액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차감세액이 1194만 343원이 되어 있잖아요. 요 금액보다는 최저한세가 더 크죠. 여기 122번에 최저한세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세액은 1395만 8243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조정감 된 거 있죠. 자, 500만원에서 요 금액을 감액하고 이 금액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저한세 산출세액하고 조정 후 차감세액하고 동일하게 맞춰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면세액을 그만큼 부인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1395만 8240원에서 1194만 343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요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알고 자, 우리 감면세액 자, 부인액이 자, 20178975원이고 자, 감면세액 인정액이 자, 2982103원입니다. 자, 우리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다시 우리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열어서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 얼마죠?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되나? 어이구, 안 되겠네요.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 2982103입니다. 자, 그러면 13958,240 13958,240 이 차감세액이 정해졌겠죠? 이제 순서를 잘 봐요. 자, 차감세액이 13958,240 요거는 최저한세를 고려한 차감세액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렇게 금액을 만들었잖아요. 요게 서식 122번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가산세 없고요. 그리고 중간연합세 중간연합세액은 500만원이래요. 500만원. 그리고 수시부가세액은 없고 원천납부세액은 25만원이래요. 자, 요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는 870만 8240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자. 자, 우리 법인세 가세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이월교섭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자, 가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서식 하나 볼까요? 자, 이 각 사업연 소득금액에서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렇게 차감한 거 있죠. 서식에 이렇게 차감된 거 하고 나면 이제 가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필요한 것들만 좀 볼게요. 자, 제가 우리 실무에서는 우리 법인세 계산을 할 때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들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우리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소득공제 받는 법인들은 보기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가 있고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1년인 경우랑 1년 미만인 경우는 차이점 뭐냐면 이 월수를 안분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가세표준을 연한산으로 돌린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그만큼 또 월수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감면율이 5에서 3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열거된 업종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되는 그 감면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무에서도 많이 보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고 시험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차감세액, 그러니까 차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난 후의 세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여기서 고려를 해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서식에서 이거를 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적용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자, 1순위가 세액 감면부터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2월 공제가 인정 안 되는 세액 공제.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냐면 조금 그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자, 3순위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4순위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세액 감면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죠. 부인을 했었죠. 한 2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최저한세 정의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최저한세는 이런 것들 있죠. 자,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내야 된다고 하는 세금이 최저한세인 거예요. 자, 최저한세율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딱 7%만 적용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외 기업은 10%, 12%, 17% 요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88회 전산세무 1급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하지 못하고 이번 학기에는 이런 명세서를 작성하는 공부만 했었어요. 그 중에서 명세서만 작성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겠죠. 자, 그런데 그 이론적인 공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자, 법인세는 처음에 공부할 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자, 서식을 작성하는 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론을 탄탄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이러한 서식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학기 우리 전산세무 실습
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따라오느라고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온라인 학습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볼 때까지 건강 유의 잘 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얼른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다음 학기 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너무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꼭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